PT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네, 조호섭입니다. 사장님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 업무 현황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중점 추진 과제 중에 5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의 고속도로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과제로 상생 협력을 통한 포용 성장을 선도하고 투명 공정 문화 확산 및 공공성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행정을 좀 펼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펼쳐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2가지 질문을 연속적으로 드릴 텐데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개선을 원합니다. PT 주시죠. 도로공사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3호에 보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NEP 인증제품, 성능 인증제품 등은 수의계약으로 제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법령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 납품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125건에 422억을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화면 주실래요? 그런데 기술개발제품을 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총 76건에 252억 2,210만 원은 일반 제품을 납품을 받아서 적발이 됐습니다. 사장님 보고 받으셨죠? 예, 저희가 자체 조사해서 밝혀냈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래서 252억을 일반 제품으로 받은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음 화면 주실래요? 이 수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규격서, 기술 개발 제품의 규격 등과 관련돼서 검토해서 납품되도록 해야 되고 검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검수 과정은 거쳤는데 저희가 세부 기전 그게 이제 제도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제도만 도입하고 사실은 세부 기준 마련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 제품 규격이 뭐 시방서에 반영이 안 된다든가 좀 미흡한 엉색한 측면이 변명으로 좀 있었습니다. 들려서 검수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이것은 본원이 생각할 때는 납품 업체와 발주 부서와 검수 부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착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다 징계하셨죠? 예, 다 문책했습니다. 문책을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관주의로 해서 이게 주의받을 사항인가요? 왜냐하면 의원님 수의계약을 252억이나 했는데 그리고 검수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제도 도입 초기에 관련 기준이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기관에서만 생긴 게 네. 아니라 전국적인 우리 그 지역본부 전국적으로 좀 생긴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릴 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 예. 즉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기 전에 그것을 그 관할 부서에서 관할 공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미리 준비되어서 법이 발효가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 공유제 사장님 아세요? 예, 성과 공유제 아시죠? 예.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과 함께 상생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과 같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봅시다. 성과 공유제 전체 성과 과제를 93건에서 선정업체가 75개의 업체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것 또한 최근 5년간 이 재무적 성과 공유급을 지급했던 실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13개 업체에서 123억 6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중에 수의계약은 86억 8천만 원이었고 물량 확보는 35억이었습니다. 즉 이걸 봤더니 13개 업체 중에 7개 업체가 현금 보상을 받았고요. 6개 업체가 86억하고 35억을 받아서 122억 7천만 원을 싹쓸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사장님 보시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사장님? 예. 그래서 봤어요.
도대체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일까 봤더니 A, B, C 업체가 있고 D, E 업체도 있습니다. A, B, C 업체는 A 업체는 56억, B 업체는 10억, C 업체는 20억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유지관리 업체입니다. 유지관리 업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성과 공유자로 선정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뭔가 보이시죠? 수의계약을 가능하기 위해서 성과 공유자를 선정했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A 업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A 업체 2002년도에 도로공사 자회사로 있었던 것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8년간 보장을 해줬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14년까지 고속도로 정보 시스템을 점유율 78.8%를 받고 있어서 2014년도 국감에서 유착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유착 의혹이. 그리고 도로공사 우리 공사 본부장님들 퇴직하시면 이쪽으로 취직을 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업체의 회장이 2015년도에 구속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회사가 성과 공유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나갑니다. 도저히 보면 정관 예우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유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 볼까요? 자, 회장이 구속되고 국감에서 지적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보면 19년부터 또다시 수의계약을 해나갑니다. 19년도에 106억, 20년 3억, 21년도 올해 지금 상반기인데 78억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은 걱정이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심의 여지가 없게 제가 좀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전면 조사해서 철저하게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할 부분이고 우리 도로공사가 앞으로 더 깨끗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또 업무 보고서 보면 혼잡 정체 고속도로에 대한 개선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는 상습 정체가 한 달에 29일이 상습 정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한 민원이 많고요. 또 여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또 정체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설명을 다시 할 텐데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수빈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50초가 남아서 네, 조수빈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예기일에서 발언도 했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울주로 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카카오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국민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커온 기업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 다 기억하세요? 예. 아까부터 메모를 안 하고 계셔서. 예,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실 방송을 다시 봐서라도 절대로 네. 잊어먹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파트너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의원님들께 구체적 내용들은 많이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정무위하고 산자위에서 김범수 의장이 출석을 하셨어요.
출석을 하셔서 성장에 취해 주의를 간과하는 실수를 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 증대, 부가가치를 택시기사 파트너들과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CEO도 공감하고 있어서 시정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것은 작은 틀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럼 굳이 큰 틀이라는 말을 왜 붙여요? 큰 틀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 없죠. 예, 죄송합니다. 예. 즉 여기 김범수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가가치를 택시기사 파트너들과 수익을 같이 가져가는 이상적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걸로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카카오는 그냥 카카오가 잘나서 성장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특히나 택시 운송 중개사업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서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해야 돼요. 카카오가 마음대로 이용료를 올리고 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입비를 얼마 받고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예, 요금에 관해서는 특히 그렇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해오신 거잖아요. 시도를 했었고 했다가 내리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단거리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하였으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짧게 말씀하시죠.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예, 예. 그래서 주문을 할게요. 현재의 체계 의견을 들어서 현재의 체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겠죠? 예,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드실 거예요? 예,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개인 택시 조합, 그다음 법인 택시도 있을 거고 다른 파트너들, 다른 업종의 파트너들 있을 건데 거기와 항상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까 김범수 의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함께 인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만드실 거죠? 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그래서 택시 사계 단체 등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올해 안에 하실 거예요? 예,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노력을 2개월 남았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하시고요. 제가 얘기를 질문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을 총리한테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앞달에.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택시 업계, 그다음 국회 이렇게 해서 민관의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했고 총리가 거기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함께 하실 수 있죠?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예,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생은 상생은 소통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각 파트너별로 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파트너별로 서로 소통의 창구를 상시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만드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예. 올해 안에 만드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네, 올해 안에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참고인 증인 신문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우리 김은혜 의원님 기대해 주세요. 네, 김진숙 사장님. 네. 본 질문 때 우리 기술개발 제품 수의계약과 성과공유제 수의계약 관련되어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특정 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들 질문 드렸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나서 보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맞죠? 예. 예. 공사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추진해 그렇게 주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우리 권영복 이사장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캠핑 열풍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신해서 사망사고, 네네. 캠핑 사망사고 언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캠핑카 튜닝 열풍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2014년도에 125건이었던 것이 2021년 8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7,000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사고, 캠핑카 관련해서 보험 사고도 2016년에 698건이었던 것이 2021년 6월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2,300건으로 늘어나서 올해는 약 5,000건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재 건수는 지금 여기 표시된 것만 소방청에서 내온 자료만 225건인으로 사망 1명, 부상 1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화재나 사고 내용을 보니까 전기 관련되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 관련된 캠핑카 관련해서 전기 관련된 규칙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걸로는 택도 없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좀 다른 조치들이 필요치 않을까요? 좀 다른 조치가 현재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튜닝 캠핑카에서 전기 화재나 또 가스 화재가 많이 나서 그런 거에 좀 강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시동 히터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네네. 개인이 사설로 이렇게 튜닝을 해서 네, 갖고 다니는 경우 그러다 보니 집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집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뭐 블록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음새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헐거워져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예, 마무리하십시오. 네, 그러길 바라고요. 네. 우리 김진숙 사장님, 예, 뭐 짧게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발파공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발파공사 관련돼서 주변 인근에 피해를 좀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명하기도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민원은 많이 발생하고요. 전남 영암군에 보면 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이 직원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돼서 조치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10초 남아서 지금 아까 다른 의원님도 질문 드렸는데 고속도로 유휴부지 있죠. 지금 네. 전국에 제가 알기로 제 기억이 맞다면 18곳인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휴부지 활용 계획 그리고 용역 보고서 있을 겁니다. 용역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